그런데 이 백현동 의원 말고도 이재명 대표를 겨루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모를 리 없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담 수사팀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도둑이거든요. 범법자고 범죄자이고.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샌드위치 경우만 해도 365일 샌드위치를 먹어서 장기간 이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도 가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1년 365일 섭취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자기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 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데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내용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린 대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권익위에서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경기 남부청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면 경찰이 묵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추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후에 수사 감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일단 권익위가 검찰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로 좀 이첩하고 넘긴 상태인데, 수원지검에서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세 가지 갈래.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냐.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결제해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김혜경 씨, 금지 위반 혐의, 공범 입건. 이 세 부분을 좀 같이 전담 수사팀이 가동한다. 이게 좀 새롭게 알려졌어요? 네, 사실 기존의 이 경찰 수사에서 공익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예.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송치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우리 최고위 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썼다는 샴푸나 샌드위치 세트 구해서 들고 가면서 공익 제보자분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예.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 아주 상세하고 내밀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이 관저나 사택 구석구석에서 쓰이는 생필품 하나하나를 다 공익 제보자가 본인의 카드 등 사비로 먼저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비서가 나중에 현금으로 보내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시적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것을 이 자료만 조금 봐도, 통장 입출금 내용만 봐도, 그리고 공익 제보자가 그때마다 이 5급 공무원에게 보고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만 봐도 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권익위에서 수사 권고를 내린 것은 다행이고요. 만약 수사를 했는데 이게 혐의가 입증될 만해서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당시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걸 불송치한 것인지, 그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봐주기를 했는지까지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조은희 의원이 적절하게 경찰청장에게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화면이 이제 어제 저희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저희 뉴스탑10 팀에도 제공한, 그리고 권익위에도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는, 아니 거의 매일같이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를 먹고 빵이 눅눅하니 혹은 야채를 더 날라라니 이런 표현까지 다 썼는데 어떻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모를 수가 있냐. 통장에서 빠져간 돈이 없는데도 그럼 법인카드 썼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냐는 취지의 말을 꽤 많이 언급했거든요. 추신문 교수님, 예. 어제 국감에서도 경찰청, 공익제보자가 경기 남부청에 모두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고 한다. 미진한 수사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의적인 부실 수사 드러나면 감찰하겠다. 근데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증교사 의혹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 명백하진 않을 거 아니냐. 혹은 백현동, 대장동은 상당히 복잡 다단한 문제고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다 보면 상당히 비교적 간명하게 어느 정도 혐의나 혹은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도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은희 의원의 지적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종합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여사가 쓴 것과 이재명 대표를 인지했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예. 그 인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제보하신 분이 본인의 느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 느낌이 100% 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수사기관은
제보자가 얘기를 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희근 청장의 말에 보면 압수수색도 하고 통신 조회도 했는데 거기에 그 증거가 지금 안 나타났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려요. 예. 물론 누가 진짜 경찰이 고의적으로 그걸 그렇게 막 조작을 하면 그건 처벌받아 마땅하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공익제보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정권에서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서 뭐 감찰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처벌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공익제보자 말씀이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주장이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예. 다만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처벌까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니까 제보자 말씀은 이제 본인이 뭐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어쨌든 증거를 다 찾아야 되니까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권익위의 여러 증거라고 하는 사진 혹은 뭐 여러 배모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걸 또 공익제보자 조모 씨가 제공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국정감사의 참고인 자격으로 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